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그맣게 썼어요. 그냥 이희승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송파 아이쿠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후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조합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어머, 제가 뭘 눌렀나 보네요. 네. 여기 앞에 포스트잇을 준비했어요. 사인펜이랑. 그래서 네, 원하시는 색깔을 하나씩 가지시고요. 네. 오늘 지금 앞에 이승희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 들으시면서 한 장 키워드를 뭐 한 개 이상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기대하셨던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셨던 게 무엇인지도 키워드 하나 이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적는 내용 이야기하겠습니다. 색깔을 하얀색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네, 오시자마자 쓰시게 해서 죄송하죠. 그 앞에 포스트잇에 네. 오늘 이제 여기 오시면서 기대하신 바를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하나 이상. 그냥 시간이 남았다. 이래서 시간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하나 이상이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네. 머리 길이가 가장 긴 분부터 네. 시계 방향으로. 제가 머리가 가장 긴 거라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 오니 제가 가장 긴 사람이 됐네요. 네. 네, 저는 요즘에 활동을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불평등의 해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꽂혔고요. 그리고 기후정 마찬가지로 불평등하지 않은 기후 정의를 위한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12시로 했을 때 2020년도에 계산했을 때 9시 47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계 방향 어느 쪽인가요? 저가요? 네. 저는 노플라스틱 기후정의 실천 활동.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알지만 또 실천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하고 전쟁입니다. 네. 세상 흘러가는 시간이 24시간인데 우리 생활을 하는 일하고 하다 보면 24시간 중에 뭐 활용한 시간이 몇 시간이 없다 보고 단정이라는 거는 몸단장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 물건이나 뭐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 지금, 미래, 행동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직 큰 것들이 잘 와닿지 않아서 마을 안에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순환인데요. 뭐 일단 자원의 순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 뭐 노인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어린이, 청년, 노인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라이프의 순환도
예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36살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왕따 이야기도 없고.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왕따도 있고, 뭐 세대 간의 단절의 격차가 엄청 커지고 소통이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거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단지 뭐 그런 세대 차이 뭐 이런 하나의 문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던가 자연과 인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환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와 행동. 우리가 교육도 그렇고 실천도 그렇고 관심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가고 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첫 시작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 정의로운 행동들을 좀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돼서 함께와 행동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기후변화 위기, 환경 위기, 알지만 모르는 환경 위기의 재해라고 썼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제 업사이클링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해보면 제가 정말 모르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관심을 들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그러니까요. 관심이 다 있으시고 관심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알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네, 제가 이제 활동하는 송파 아이콥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협동조합이에요. 우리 아마 이제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죠. 네, 이제 그런 세상이니까 구조가. 그래서 이 모든 소비자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협동조합의 방식에서 취하는 것이고요. 이 송파 아이콥 생협은 송파구를 기반으로 이제 한 1,800명 정도의 조합원이 같이 하고 계시고, 전국에 100개, 저희 같은 조합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이 아이콥 생협에. 저희는, 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요구에서 이제 이 조합원 가입을 하지만, 그 소비는 사실 투표잖아요. 나의 소비가 일종의 투표권의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소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물품이 있어야 되고 또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게 다만 내가 먹고자 하는 이 먹거리의 안전 기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기준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순환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이 아이콥 생협의 이 조합원들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에 머물기도 하지만 이제 사회 공익적인 변화나 활동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 소개를 좀 짧게 해볼게요. 뭘로 내려야 돼요? 이거? 이거. 근데 왜 안 가지? 얘는 안 넘어가는데 이게. 그 마우스로? 그렇군요. 네. 저 두 아이의 엄마예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왕이면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지만 가족도 사랑하고 가족이 중요한 만큼 이웃과 지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너머라는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알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과 책임은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고 과거와 이제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돼 있고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건 미래를 산다는 말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하는 활동이나 역할에서 이 말의 의미를 되게 많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이 무거운 책임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이웃과 지구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한번 저는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쉽게 단정 지어버리지 않고 쉽게 타자화시키지 않고 내 문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책임을 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을 견뎌내는 게 저는 사랑이고 책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라떼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아이들 낳고 한참 이제 뭐 육아에 집중하다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형태가 바뀌었지만 제가 한참 그 아이 둘과 이제 이 도서관 활동을 하던 때의 어느 날입니다. 이렇게 정말 지금은 이런 데 가면 좀 무서운 느낌이 좀 들잖아요. 막 코로나 걸릴 것 같고 이렇게 복작복작하고 같이 뭘 먹고 애들과 엄마들과 이제 막 음식을 나누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사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 옆에 이렇게 이 많은 아이들의 이제 엄마들이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이제 엄마가 된다는 게 이제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우리 애를 들어서 환경과 이제 그 이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고가 확장되고 그 사랑과 책임이 동시에 확장을 되는 경험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거기는 강동이었는데 14년에 이제 저는 이제 14년부터 여기에 살았어요. 송파에. 그래서 오면서 이 송파의쿠 생협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준비조합이었어요. 저희가 2015년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5년에 창립을 할 때쯤에 그 사진인데 여기가 사실 지금 이 공간에 전신 저쪽에 송파중 사거리에 있던 그곳입니다. 그 생협의 마을 모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세계 1위국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먹는 먹거리 그 뒷면 아무리 보셔도 여기 유전자 조작 표시 여부 없어요. 그거 이제 왜 없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소비자가 일단 알아야. 그게 좋고 나쁘고는 둘째 문제고 알고 먹자 이런 공익 캠페인을 그때 한창 하던 2015년에 이 플랜터스 옛날 공간에서 마을 모임 하던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는 것도 캠페인입니다. 예. 여기 우리 이 동네 저기 의원님이시죠? 또 계셨고 현재 구청장님. 네. 예전에 네 구청장님. 네 저희가 이제 창립 준비하던 때에 오셔서 같이 응원 여기 같이 같은 분 이렇게 저는 저기 어디 구석에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 이분 계시죠 여기.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네. 저희 집에서 마을 모임 이날 저희 집에 14명이 모여서 하던 마을 모임이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이때 이후로는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저희 집에 드나들지도 않아요. 집에 사람이 안 오면 천사가 안 온다고 하던데 천사가 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생협 활동이 사실 제가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동체.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공동체의 의미나 이 감수성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개별화되고 개인화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정말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동체 활동, 그냥 같이 모여서 관심사를 나누고 또 그걸 더 세분화하고 더 확장하는 거 이런 경험들이 아무리 잘난 개인도 혼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그 지혜와 따뜻한 온기 이런 걸 느낄 수 있던 시간이 네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6년, 17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생협에서 저는 이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활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워크숍을 가서 이때는 한참 16년 겨울에는 우리 촛불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걸 이렇게 또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네, 이게 같은 뜻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또 그게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그렇게 되기는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 서로의 이제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고 이렇게 뭐 교육도 듣고 이제 생활 속의 유해물질도 이제 생협 조합원들의 되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플라스틱 문제 연결해서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해서 뭐 어린이집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기준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미인이랑 관이랑 같이 토론회도 하고 또 이것도 아까 그 예전이 플랜터스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그 생협의 조합원들이 하는 악기 동아리, 뭐 인형극 동아리 이런 거 공연하고 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너무 이게 그립지 않나요? 지금 너무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잘 못 만나니까. 네, 저는 어제 밤새 이 사진을 찾으면서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이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 사진 구경하느라고 네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후 사진은 미처 시간이 늦어가지고 졸려서 다 준비를 못했고요. 올해 이제 했던 저희 이런 식으로 이제 생협의 활동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서 앞에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활동들이 다 기반이 돼서 결국에 다 사람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제 올해 기후행동으로 이어졌냐면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 심각한 거는 우리 다 같이 느낀 게 작년부터 좀 많이 실감하게 되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54일간의 장마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합에서도 이렇게 교육이나 환경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매년 공모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이번에는 그 송파구의 양성평등 공모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통은 여성의 사회 참여나 뭐 일자리 확대 이런 식으로 해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사실 사업이 달라질 텐데 저희는 저희 조합 자체가 대부분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고 네, 주부들이 가장 많고 이제 조합원들이니까 이제 먹거리 소비를 위해서 가입한 조합원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의 엄마들이고 그런 이 여자 활동가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하느냐가 다른데 이런 것을 더 확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걸 조합원들만의 활동이 아니고 이런 의식이나 이런 활동을 좀 시민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여성의 공익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그린 송파라는 타이틀로 양성평등 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교육을 7회에 걸쳐서 했는데 뭐 조천호 박사님은 많이 아마 기후 대기과학자 하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착한 소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 뭐 조천호 박사님 그리고 채식의 중요성, 공장식 축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끊을 수 있어도 기후위기 아마 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이제 채식 얘기도 하고 기후정의 실천과 이제 뭐 플라스틱 자원순환 경제 다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제가 이거 기획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녹색 자본주의의 환상이었어요. 이것을 이 기후위기를 또 다른 좋은 또 트렌드 사업으로 사업화하는 이 정부와 기업의 문제점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불평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멸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넣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캠페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캠페인은 무엇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5강, 6강을 들을 때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는 한 30명 정도면 많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한 60분 넘게 신청을 하셨고 45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이 전체 7강을. 그래서 관심이 이제 많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그래 너무 더 답답하다, 더 속상하다,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이제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이제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였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진행했던 모습이고, 이 나머지 여기 이제 강의 중에 나왔던 화면인데, 이 뭐 혹시 이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셨구나.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옛날 사진을 한눈 팔지 말고 이런 동영상도 좀 준비했어야 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제가 다음에 링크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 영국의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기후 관련한 집회, 뭐 시민 집회 같은데 이제 참석하셔서 뭐 이렇게 연행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하자는 얘기죠. 이 할아버지가 결국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돈은 사랑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일에 좀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였고, 저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요즘 얘기할 때 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같이 하자는 얘기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같이 하자는 말은 사실 우리 이 기후 얘기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답답하고 너무 알아야 될 거 많고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알면은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꼭 다 알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뭐 우유팩도 씻어서 펼쳐서 말려서 따로 분리배출하고 빨대도 안 쓰고 뭐 텀블러도 매일 갖고 다니고 쓰레기 분리배출도 잘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나 이런 좀 답답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이 캠페이너로서 제일 많이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소수의 완벽한 실천보다는 불완전하지만 다수가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거. 그래서 같이 할 때 사실 의미 있는 사회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합에서 이제 올해 얼마 전에 했던 이런 캠페인들, 뭐 자원순환 캠페인이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시민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런 캠페인에도 사실 저희가 뭐 준비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이 만든 시간만큼보다 많은 분들이 막 와가지고 아유 잘했다 뭐 이렇게 해서 금방 사회가 바뀌지 않죠. 네,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 하는 거, 그래서 계속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하실 의지로 오늘 좀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배경 조금만 얘기하면 기후정의 아까 앞에 승희쌤이 얘기하셨지만 이래요. 이 빨간색 짙은 색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기후위기 영향을. 남반구죠 다. 그리고 1인당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은 또 북반구가 많아요. 저희는 이제 그 생협에서는 아이컵 생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교육이 공정무역 교육과 유해물질 뭐 이런 교육인데 그런 것에 관련한 지도를 봐도 늘 이래요. 절대 빈곤층 다 밑에 있고요. 남반구에 있고 아동노동 다 남반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참 돼서 다 까먹었겠지만 옛날에 그 삼각무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노예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그때 그 배경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이 노예들 착취하고 아메리카에서 막 착취했던 그렇게 해서 쌓았던 부들이 지금 북반구에 이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고 남반구에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단지 지구가 뜨거워지고 쓰레기만 줄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기후위기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툰베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돈이고 우리의 세금과 저축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축산업과 수산업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쓰여요. 우리는 저렴하게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축산업과 수산업에
어업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그들을 보조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 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니 좋네. 가 아니고, 거기서만 끝나면 좋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넷플릭스에서 시스피러시라는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스피러시도 있고, 카우스피러시라는 영화도 있어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그 두 개 다 한번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보시면 1초에 운동장 하나 정도의 그 바다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뭐 물고기를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나씩 잡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주 큰 그물로 운동장 하나 정도를 1초마다 이렇게 쓸고 가면 그 바다의 생태계가 그냥 물고기만 골라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싶은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바다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숲 하나를 그냥 다 없애는 것처럼. 그 밑에 해조류 마찬가지고요.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큰 바다가 있어서 막 금방금방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계속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바다가 흡수하지 못하고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일부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거기에 우리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소비가 지구를 이제 그렇게 결국 돌아서 순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돌아서 우리의 피해로 오는데, 예, 우리의 지금 멸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세금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문제를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해결할 정치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실 일상의 고민들이나 문제들 같은 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정치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 그 생협에서 뭐 예전에 했었던 식품안전 표시지 캠페인도 식품에다가 그냥 쓰면 되지 뭐가 그게 어렵나 싶잖아요. 뭐 그거 뭐 유전자 조작 여부 있음, 아니면 뭐 논지요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게 도대체 왜 어려운 일일까? 그게 정치 권력과 이제 기업 돈과 이렇게 연결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리고 뭐 아이들이 매일 쓰는 어린이집 그 매트, 거기에서 계속 환경 호르몬과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럼 그걸 알게 하고 표시를 하고 그런 걸 못 만들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정치더라고요. 기후위기 문제는 더 큰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불평등의 문제는 그냥 뭐 유해물질이나 이 식품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전부 다 포괄하는 정말 거대한 불평등의 산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사실 다른 말로 전쟁, 전투 뭐 이런 말이었어요, 옛날에. 거기서 이제 어원인데, 우리는 정말 더 적극적인 캠페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캠페이너가 되어야 하고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래프도 이제 플라스틱 소비량이에요. 지금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만 하나 말씀드려도, 플라스틱, 자, 여기에도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생산이 안 되어야 하죠. 근데 늘 자본은 이제 돈의 논리 때문에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니까. 근데 재활용도 플라스틱은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잖아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페트병 생수 뚜껑을 따는 순간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럴 정도면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걸 기대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모든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신생아 몸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건 미세 플라스틱 계속 양산하는 거고, 결국에는 소비와 생산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네, 우리 모두가 이제 가지고 가야 될 불편함이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 그게 이제 사람과 책임이 아닌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진은, 네,
인천시에 우리 서울시 쓰레기가 다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인천시는 이제 벌써 옛날부터 뭐 이제 그만 받겠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제 돈 더 줄게 계속 받아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에는 이제 뭐 쓰레기 매립지가 없어질 거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송파로 오면 어떨까요? 송파에서 사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 67만 제일 많은 곳인데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제일 많이 버리지 않겠어요? 서울시 쓰레기 중에 우리 지분이 제일 많을 텐데 그 25개 중에 어디로 보낼까요? 이 쓰레기는 어딘가에는 가야 된다면 그게 이제 내 집 앞이 된다면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정말 불편하고 싫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른 정치 이제 필요한 거죠. 내년 4월 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저는 그 이따가 이제 샴푸바 만들겠지만 좀 더 이 기후위기나 기후정의나 불평등이나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느리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성장을, 발전을 뭐 확장, 확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효율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좀 덜해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처음 났잖아요. 아프면 쉬자, 일하지 말고. 그전에는 아프면 쉬는 건 무능력이고 아파도 일해야 능력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좀 관점을 많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활동하실 때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프면 쉬시고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랑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얘기들을 같이 많이 나눌 수 있어야 그 불편함을 견디는 역량도 커지고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얘기, 늘 불편하고 뭔가 싸움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일 것 같은 그 정치 얘기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갈등을 피하지 말고 많이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성장의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끝내기 전에 이제 샴푸바 만들 건데요. 이거 전에 포스트잇을 또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네, 불편하신 걸 하나씩 적어주셔도 좋겠어요. 정말 불편한 거. 아까 뭐 그 쓰레기가 우리 동네에 온다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정말 불편한 거. 내가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 뭐 플라스틱. 난 정말 플라스틱이 너무 쓰기 편해서 이걸 줄이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불편한 게 없으시면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평화롭다, 평온하다 이렇게 내 줄이야. 제일 불편해. 그러면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좌회전. 아니요. 이번에는 안경을 안 쓰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안경 안 쓰신 분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로 이긴 분부터 하겠습니다. 안경 있었거든요. 가위바위보. 네, 이긴 분부터. 포스트방인가요? 네, 저는 재활용, 그 다음에 흰빨래, 네. 일회용 안 쓰기 뭐 이렇게 썼는데 사실 저희가 뭐 우유팩 재활용하려고 지금 수거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양이 많기도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니까 이제 근데 뜯고 씻고 말리고 하는 그 작업이 귀찮기도 하면서 많아지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왠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그런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든 것 같고 이제 집에서는 뭐 이제 정말 애 키우다 보니까 급하니까 쓰던 물티슈가 이제는 그냥 남으니까 청소하면서 쓰는데 그걸 빼고 행주나 이런 거를 벌레를 쓰려면 손빨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틈에 또 물티슈를 쓰고 있다고 해서 아 이런 마음 그런 마음 먹는 게 참 힘들구나 이게 지속하는 거 정말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도. 네. 이렇게 가시죠. 아직도 많이 줄이지 못하고 있는 일회용기 사용.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그 장바구니 안 갖고 갔을 때 비닐 하나 더 쓰게 될 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활적인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육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뭐 줄이거나 이렇게 좀 멈추는데 약간 한계가 있어요. 남편과의 좀 다툼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내부에서의 이제 마음의 혼란이 좀 오는데 내가 내 가족도 설득 못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신 가장 불편한 현실은 정치죠. 뻔히 보이는 미래와 현실을 계산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가 이윤과 그리고 선거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왜 외면하고 있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는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은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다. 불편한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저는 실천과 약속, 생각을 바꾸는데요. 가장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거는 좋은데 가장 제일 기초적인 이 실천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실천에 대한 약속이 그걸 제가 또 제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거를 제가 알고서 너네 이렇게 실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제 스스로도 못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좀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얘네들한테 어떻게 좋게 심어줄까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심어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쓰레기 배출. 쓰레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노력을 들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편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5명이 사는데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도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줄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지만 선뜻 사실은 이렇게 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전 무관심입니다. 근데 마스터 선생님들이 말씀을 주신 거가 해서 다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말씀 주실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무관심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 조금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가까운 예로 이유 상태도 죄송을 쓸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애니멀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아이가 없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잘 모르는 미혼남이지만 그래도 되게 사촌 형제들이 엄청 많은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친누나는 없어도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은 1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조카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누나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좀 반대로 뛰쳐나가는 남자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선택할래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가 무관심할 건지 아니면 관심을 가질 건지, 그리고 딸기가 좋아 복숭아가 좋아 이렇게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항상 제일 불편해요. 음. 시간만 있으면 손빨래도 하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뭐 그런 비용이 이제 손해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있어서도 근데 항상 시간이 근데 이게 제 제로 웨이스트를 잘 하다 보면 진짜 하루가 제로 웨이스트 하다 끝나는 거예요. 퇴근해서 뭐 아이들 면 마스크 씌우면 빨고 말리고 그리고 물티슈로 청소 안 하고 걸레로 청소하고 빨고 하고 손빨래 이러다 보면 네, 시간이 항상 가장 불편한 일 같아요. 네, 그리고 느리게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미혼이면 또 모르겠어요. 미혼이지만 애는 많아. 이게 내가 조절하시니 육아는 멈출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빠져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인데 항상 시간이 이 느리게 사는 거, 그 환경을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가장 큰 제약 같고 저희가 이제 여기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한 말이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제로 웨이스트라고. 그러니까 뭔가 생계와 상관없이 이렇게 너무 살기가 바쁘면 일회용품 사용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하면서 오히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유가 없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는 현재 이 옷가게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셔츠라든지 위에 옷은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이 종이 안에 옷 안에 거기에는 수많은 비닐 뭐 부속품들이 쓰레기가 한 모트 하나에 8개까지 들어있는 옷이 있고 5개가 들어있는 게 있고 그것만 10장만 뜯어도 쓰레기가 양이 가정에서보다 엄청 나와요. 박스도 양도 그렇고 공장 하는 사람들이 좀 재활용을 좀 생각을 하면 굳이 옷이 좀 구겨줘도 되고 좀 접혀있으면 되고 다리면 되니까 빨면 되니까 안에 있는 속재라든지 아니면 부속품을 한 8, 7가지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종이에다가 넣고서 보내주던가 아니면 좀 양을 좀 부피가 크더라도 좀 안에 있는 그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빼내고 그거를 모으면 하루에 5시간을 일했을 때는 직장에서 옷가게에서 양이 보통 한 대차에서 2대차, 3대차 다음날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가면 쓰레기만 4대차 정도가 나와요. 옷에 대해서 입는 거, 모자, 뭐 이것저것 운동화 안에 이것저것 다 쓰레기다 보니까 이거라도 조금씩 우리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만 줄어들어도 4대차에 3대차로 줄어들고 가장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소비를 줄이는 게 답인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신 것들 물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불편함들을 너무 쉽게 처분해버리지 말고 좀 견디는 힘이 우리한테 지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쓰레기 줄이는 팁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참 오랫동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구의 뭐 30%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의 또 30%는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무슨 부조화인가 이 안타까움을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음식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음식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웬만한 껍질도 다 먹고 쓰레기 자체를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어쩌다가 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지렁이한테 줘요. 그거 좋은 방법인데 이제 지렁이 키워요. 예, 좋은 거예요. 지렁이들이 잘 먹고 아주 좋은 흙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지렁이는 안 키우고 말려서 버려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냉장고 이 사면 중에 어느 면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놓으면 하루 밤에 이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정도면 그게 이렇게 바싹 말라 있어요. 예, 아주 뭐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가볍고 물기 없는 상태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아마 이제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이제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얼마잖아요. 저는 500원을 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완벽한 실천보다는 다수의 불완전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 관계고 네, 소통이고 공동체인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내가 플라스틱을 하나 덜 쓰는 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아니면 진짜 이게 내 아이가 10년 뒤에 정말 내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걸 내 눈으로 그릴 수 있다면 네, 그럼 우리의 이 불편을 좀 견디는 힘이 더 커지겠죠.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구 아무리 뭐 지구촌에 다 같은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이웃인가 그걸 느낄 때 사랑이 확장될 때 책임과 이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커질 것 같습니다. 물 건너에서 그런 사랑이 오지는 않죠. 이제 우리 이제 사랑하는 능력을 더 키워서 기후 정의를 이뤄내고요. 내년 선거를 잘 치르도록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